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내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가보시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재산세는 여러분들, 이거는 관할이, 요 재산세는 관할이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관할이 될 수가 있어요. 시군구가 관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관할이다. 그럼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보고 공적인 장부 현황을 들여다보고서 여기에 빵빵 재산의 공부 현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재산 현황을 딱 들어봤더니 토지 재산,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 그 다음에가 주택 재산, 그 다음에가 선박 항공기 재산. 네, 요 5가지의 과세 대상물이 있습니다. 요 5가지의 요 과세 대상물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걸 토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계산의 주체가 시군구가 계산하는 거죠. 시군구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 주고 그 다음에 납부케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케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네, 보통징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과세 대상 5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죠. 5가지. 그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징수가 된다? 보통 징수가 됩니다. 무슨 징수요? 보통 징수. 네,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이걸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바로 납세무자. 요 납세무자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가 요 납세무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방식, 그 다음에 요 토지 구분이 있어요. 오늘 할 건데요. 토지의 구분 방식, 요 부분도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세종시라든가 제주도는 특별자치시, 자치도에서 관리가 되고요. 얘는 대부분 물세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물세인데 토지는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세가 좀 복잡하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분이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과세 기준일 제도가 있고, 얘는 시군구,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니까 만약에 납기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얘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납부할 때 단 하루라도 밀리면 일반 가산금,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중과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중과상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물납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00만 원 초과 물납이 가능하고 소액이 됐을 때는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이때 소액은 재산가액이 아니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면제합니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볼 거는, 그럼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즉 이유는 바로 차이가 있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주택은
건물과 주택은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다. 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그럼 상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대지 지분이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고요. 나오고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요. 이게 따로따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통합해서 우리가 과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통합해서. 자, 그래서 요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그러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세 대상 한번 볼까요? 거기 그 205페이지 보면은 205페이지에는 그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별표시 하나 해놓고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가 거기 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과세 대상에 1번에 토지 밑줄, 2번에 건축물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밑줄, 네, 주택에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근데 그 주택에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니은에 보시면 뭐가 통합되어 있다?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죠. 이게 좀 특이사항이에요. 통합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만약에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 이렇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를 우리가 토지로 보자. 자,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을 때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우리 요 재산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인데, 즉 실질과세니까 공부 기준하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자. 실질에 따라 부과하자. 이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부과하자. 단 재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면 이거는 공부상 기준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공부하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에 따라 부과하자. 그래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거는 공부 기준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가보시면, 미음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에 어떤 말이 되죠? 한 구의 주택을 보자. 자, 이것도 혼동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은 원래는 여러분들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여기서는 이 다가구 주택을 해석할 때, 단독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처럼. 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차후에 보겠습니다만,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까지 올라가요. 그럼 0.1, 0.2, 0.3, 0.4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즉,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 요율이 이렇게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합산되면 될수록 이 세율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다가구를 각각을 한 구로 보면 어떻게 돼요? 높은 율 나와요? 낮은 율 나와요? 낮은 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각각을 한 구로 보면 낮은 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각각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세율 문제 때문에. 자,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누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각을 한 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겸용주택 별표시 하나. 자, 겸용은 이제 바로 요거죠. 겸용이라는 것은 주거와 업무용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주택. 그렇죠? 주거와 업무용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주택이 바로 겸용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겸용주택은 우리가
한동일 때는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자. 한동일 때는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반면 한구일 때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그렇죠?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건물이 한동이에요. 이 전체 건물이 우리가 한동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주상복합 건물이죠. 주상복합 건물. 그럼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가 상가죠. 밑단이 상가입니다.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 그럼 얘는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세. 이렇게 하는 거.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세한다. 자, 요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명확하죠? 그럼 구분이 명확하니까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한구일 때는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로 보는 면적이 있는데 여기가 60%가 되고 여기가 40%가 된다 이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이때는 이 주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주택이 주로 크죠. 그럼 이걸 무시해 버리고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보자.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부 주택으로 보자. 하지만 50% 미만이면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이번에 개정이 돼서 들어온 지문인데요. 개정이 돼서 들어온 지문인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일지라도 실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주택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의 5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허가 면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많은 부분을. 자, 그러면 이걸 과연 주택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올해부터는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 토지도 종합합산 과세하겠다. 종합합산 과세하면은 얘는 무슨 토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를 보겠다는 거죠. 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종합합산 과세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 그러면은 거기 그 이번에 겸용주택에 기억 한동의 건물 밑줄, 니은 한구의 건물 밑줄, 디귿에다 써놓으세요. 거기 개정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그 박스 밑에 또 요약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항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과세 대상의 문제가 있죠. 문제 하나 풀고 갈까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기억에 우리가 항공기가 있고요. 네, 항공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비업용 선박. 네, 선박 들어가고 기억 들어가고요. 그럼 니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카지노에 쓰는 건물 들어가겠죠.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과수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은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골프 회원권 요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장비 해당 사항 없고 광학권 없고 골프 연습장은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니까 요 치읓도 우리가 대상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끼리끼리 묶인 거 4가지죠. 끼리끼리 묶인 거 4가지.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말하는 건데요. 요 토지 구분 문제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산세 대상 구분, 토지 구분 문제가 재산세 끝나고 배우게 될 종합부동산세, 걔랑 아주 연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잘 돼야지만이 종부세 정리도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땅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적다고 하느냐? 쓸모 있는 땅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법은 자 이렇게 썼어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얘는 임야예요, 임야. 그럼 나머지 30%가 그 외의 토지예요. 그 외의 토지. 그러면은 전 국토의 70%가 비사업용 토지다. 근데 나머지 30%가 그 외의 토지다. 그러면 이 땅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토지는 규제를 해야 할 땅과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얘는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얘는 분리시켜서 과세를 한다. 다만 규제되는 땅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게 왜 규제냐? 일단은 첫 번째는 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 세율로 규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얘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시키자. 이런 논리거든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어떠냐? 일단 첫 번째 세율을 적용할 때는 저율 과세를 하자. 저세율로 과세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하느냐 하지 말자 이거예요. 종부세.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 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과세로 규제를 하지 않는 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그럼 농지는 우리가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있어요. 전이나 답, 과수원. 여기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농사 짓는 땅은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되는데 얘는 그러면 무조건 뭐 농지, 지목만 농지면 다 분리과세. 그건 안 되고 농지스러워야 된다. 농지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지답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자 생각해 보세요. 원칙적인 조건은 농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상 법인이 농사를 주로 많이 짓습니까? 개인이 많이 짓습니까? 개인이 많이 짓죠, 개인이. 네, 아직까지는 개인이에요, 개인. 두 번째, 예외적으로. 그러면 법인은 뭐야? 법인은 규제하겠다는 거야. 법인은 규제하는데 농사 짓는 법인들은 봐주자. 그럼 농사 짓는 법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농업법인.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공사가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어떤 뭐 이번에 통일벼 심으세요, 뭐 심으세요 이렇게 그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농업 지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들, 요거는 규제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회복지법인. 그럼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없는 땅을 만들어주는 거. 없는 땅 만드는 걸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매립간척한 토지. 매립간척한 토지. 이런 땅들은 우리가 규제하지 말자. 자, 그리고 엔드. 자, 농사를 지으려면 도시적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밖에서 지어야겠어요? 그렇죠. 도시적 밖이죠. 네. 도시적 밖에서 우리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네. 도시적 안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녹지 지역. 네.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짓는 땅. 네. 요런 농지는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대신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그럼 경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작은 작용도 들어가고 대리 경작 다 들어가요. 대리 경작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런 땅을 말한다. 왜? 요런 땅을 말한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조건을 벗어나면 얘는 뭘로 보냐? 비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건 비사업용 부지. 그럼 비사업용 부지가 되면은 뭘로 가느냐면 종합합산이 돼요.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얘는 비사업용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진 땅에 요걸 논리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온 대로 농지는 전답 과수원 농지법상 맞죠? 자, 가장 낮은 율로 과세합니다. 0.07%. 그다음에 개인 소유가 돼도 개인이 원칙이죠. 도시역 밖에서 농사 질 수 있죠? 맞죠? 그다음에 도시역 내에서도 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 주의할 점이 이거죠. 무슨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질 수 있죠. 맞죠?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질 수 있죠. 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유는 우리가 규제하는데 이때 법인 중에서도 농업법인이라든가 매립간척, 종중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말자. 자, 사회복지 뭐 매립간척은 이제 없는 땅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209페이지에 제2절에 별표시 3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분리과세 대상 자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라고 했었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저율로 과세하고 1차적으로 재산세 나오지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고율 과세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토지에다가 거기다가 비사업용 토지 써놓으세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이건 헷갈리시면 좀비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좀비.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건물에 딸린 토지, 건물이 없지만 영업용으로 쓰는 토지. 그러면 얘는 0,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영이별. 네. 그래서 해당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고 얘는 0.에서 0.5%, 별도는 0.4%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구분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가로 1번입니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밑줄 0.07% 저율분리. 자, 그거 얘기한 거죠. 그럼 농지는 전답과손으로서 기억의 분리과세 농지. 자, 거기 A번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얘는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개인이 도시업 바뀌고 경작 안 해. 그럼 농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농지 정의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작용농민 소유의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작용이란 말을 지우시고 경작이란 말로 바꿔주세요. 경작. 네, 옛날엔 작용만 들었는데 지금은 경작입니다. 경작. 그리고 A번 도시지역 밖에 소재한 경우 밑줄 B 도시역 내 소재한 경우. 자, 도시지역 내는 그 박스에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가능하다고요? 도시지역 내에서 농사 질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네,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법인단체 소유 농지입니다. 법인. 자, 법인단체는 원칙은 종합합산이죠. 원칙은 종합합산이다. 그렇죠? 네. 다만 A번 농업법인 밑줄, B 농어촌 공사 밑줄, 그다음에 D C 사회복지사업자 밑줄, D 법인 매립간척 밑줄, E 종중소유 농지. 자, 이렇게 보호받고 그다음에 오히려 권장해줄 농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는 어떻게 되느냐? 목장용지는 개인이 목장할 수 있나요? 법인이 목장할 수 있나요? 예,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and 도시지역 밖에서 할 수 있나요?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에서 할 수 있나요? 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도시지역 밖이나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자, 역시 얘도 아니라면 얘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음매해야 돼요. 자, 특징은 법인이 꼈다는 거야. 그러면 파스텔 우유, 연세 우유, 메일 우유 다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 소유다 보니까 얘는 기준 면적을 따지죠. 즉 법인이다 보니까 뭐 땅은 이따만한데 소 한 마리 키울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얘는 일정 기준 면적까지 인정해 주자. 그러면 요거는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기준 면적 이내다. 이내. 그러면 이내까지는 뭐 해주겠다? 분리 과세를 해주겠다. 이내까지는 분리 과세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내는 분리 과세 해주겠다. 그러나 기준 면적을 만약에 초과했다면 과다 면적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비삼용 토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비삼용 토지. 그래서 얘는 종합합산 과세를 하겠습니다. 종합성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땅, 목장 용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나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야. 그러면 임야는 어떻게 되느냐? 임야는 원칙적으로 얘는 사업용 부지다, 비삼용 부지다. 비삼용 토지는 얘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종합합산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가 됐을 때는 얘는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주로 임야는 임야 관련법, 무슨 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임야들, 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들, 이런 땅들은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그 3번의 임야입니다. 임야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종합산이 되는데 주로 산림 보호 육성이 됐을 때는 요거는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에 다 무슨 법률, 문화재 보호법, 자연공원법, 뭐 종중소유 임야 다 여기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음의 A에 개발제한구역 임야, 제한보호구역 임야 등등등. 네. 자, 여기서 디귿에 보시면 자연, 환경, 지구 임야가 있습니다. 환경지구 임야. 네. 그럼 환경지구 임야는 이거는 분리과세를 해줘요. 분리과세.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연 보존지구 임야가 있어요. 자연 보존지구 임야. 그럼 이 보존지구는 이건 나라 거거든요. 이건 나라 겁니다. 이거는 설악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나라 거거든요. 나라 거니까 얘는 뭘 해주냐? 비과세. 나라 거니까 얘는 비과세 줍니다. 나라 거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 보존지구 임야는 나라 거니까 비과세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 0.2%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공장 용지. 자, 이 공장 용지는 우리가 보시면 0.2% 저일 분류돼 있죠. 그러니까 농지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공장 용지도 규제를 하지 말아야겠죠. 왜? 생산적인 목적으로 땅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장 용지로 조성해 놓으면은 뭐 정부가 혜택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쓸데없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 얘는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토지인데 얘는 기준 면적을 따진다. 왜? 공장도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공장할 수도 있고 법인이 공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도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 넓은 땅에 이렇게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주고 나머지는 종합합산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이 있을 수 있죠. 공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용도적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면 괜찮은데 얘가 만약에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에 있다. 그러면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에 있다면 이건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초과는 종합 합산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이때 유념말점은 기준 면적 이내가 분리가 아니라 얘는 별도 합산이라는 거야.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염전, 소금 공장입니다. 예, 분리과세주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자, 요거는 원래 합산과세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합산과세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규제하지 말자.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토지, 요거는, 원래는 영업용 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별도 합산으로 가야 되는데, 영업용 부지는 별도 합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규제해버리면 운임이 증가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운임 증가를 막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냐? 리츠 기억나시죠? 리츠. 리츠가 뭐죠? 일종의 간접 투자죠. 어떤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개발도 하고 임대 관리도 하고 등등등 그렇죠? 이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얘는 분리과세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0.2%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반면에 오히려 더 규제할 목적으로 4% 고율 분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 토지는 더 규제하죠. 원래는 영업용 부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규제하기 위해서 얘는 4% 고율 분리하자.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 그래서 얘는 골사오사가 되겠습니다. 골사오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자료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공장용지는 기역의 군지역에 존재하는 공장용 토지.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물의 토지인데 산업단지가 있고 공업지역. 그 밑에 유역이 잘 되어 있죠. 그 박스 별표시 군읍면 지역이나 도시역 밖 도시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 면적을 따지죠.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합산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역 내 있지만 상업 주거지역,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준 면적 이내에 있다 할지라도 별도 합산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초과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3번에 보시면 기역의 염전 소금 공장입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리을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토지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따라 일단 페이지 보시면은 자 216페이지에 4번의 리을 주택 건설용 토지. 자 이걸 규제해버리면은 부담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과세 줍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와 보시면은 맨 하단에 디귿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색깔 칠해져 있죠. 맨 하단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회사죠. 자 그래서 간접 투자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3번 별표시 자 밑줄 4% 고율 분리. 그래서 골프장 토지, 오락장 토지는 영업용 부지라서 별도 합산할 수 있지만 더 규제하자. 더 규제하기 위해서는 4% 고율 분리 과세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토지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